사동 표현 시작합니다. 사동의 이 사자는 시킬 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 또는 하도록 하는 것,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시키는 것 말고 동작을 직접 하는 것도 있겠죠? 이거는 주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피동의 대립적인 개념은 능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동의 대립적인 개념은 주동이라고 했는데, 능동도 주동도 동작을 주어가 직접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능동과 주동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동과 사동의 대립적인 개념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동 표현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을 사동 표현이라고 해요. 자, 예서가 책을 읽는다 라고 했을 때 예서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동이 되는 거고, 주아가 예서에게 책을 읽힌다. 자, 읽도록 시키는 거죠. 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동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동 표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먼저 파생적 사동이 있고 동사적 사동이 있습니다. 자, 아까 똑같죠? 파생적 사동이라고, 파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전미사, 사동 전미사를 붙여서 사동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럼 여기는 뭐를 붙이냐면, 이히, 리기, 우구, 추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까 피동에선 이희릭이었었죠. 자, 피동과 사동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사동에 봅시다. 이희길이 우구추와 같은 사동 전미사를 붙이면 사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먹다를 사동으로 먹게 시키는 거 뭐예요? 먹이다. 그렇죠? 자, 입다를 입게 하는 거, 입히다. 날다를 날게 하는 거, 날리다 되겠죠? 웃다를 웃게 하는 거, 웃기다. 자, 손자를 재우시다. 자다를 자게 하는 거, 재우다 되겠네요. 자, 달다, 달궜다. 자, 달다를 달구다라고 합니다. 이 달다라고 하는 거, 몸이 달아오른다 그러잖아요. 달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늦췄다. 자, 늦다를 추를 써서 늦추다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희리기 우구추와 같은 사동 전미사를 붙여서 사동사를 만들면 사동 표현이 됩니다. 또는 체언에 뭐를 붙이냐면 시키다를 붙여서 붙여서 체언을 사동사를 만들기도 하는데, 자, 오염시켰다 명사 뒤에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전미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발전시키다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오염시키다 지금 나왔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시키다인데, 그런데 여러분, 동사적 사동 중에서도 시키다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뭐뭇을 시키다. 자, 얘는 접사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지만 얘는 띄어서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죠. 심부름을 시키다. 이럴 때는 동사적 사동이 되는 겁니다. 자, 주로 이거는 뭐뭐하게 하다. 피동 아까 뭐였죠? 뭐뭐하게 되다였죠. 이제는 사동에서는 뭐뭐하게 하다. 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다, 입게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웃게 하다. 웃게 하다. 이런 거, 웃게 하는 거,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동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동문의 형성 방법을 한번 봅시다. 길이 넓다 그랬어요. 자, 이 넓다라고 하는 건 넓은 상태죠.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얘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자, 서술어 사동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사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넓다가, 네, 넓히다가 되겠죠. 넓히다. 뭐를 넓혀? 길이 넓다인데 길을 넓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길을 넓히죠? 네, 사람들이 길을 넓혀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자, 주동문에 있는 주어가 뭐가 됐죠? 목적어가 됐죠. 목적어. 그리고 주어는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써볼까요? 주동문에 뭐가? 주어가 사동문에서는 목적어가 되고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만들어진다. 새로 들어온다. 도입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는 왜 생길까요? 이게 사동문이잖아. 사동사. 사동이 아까 뭐라 그랬지? 뭔가를 시키는 거잖아. 누군가가 시켜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시켜야 하니까 주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형용사일 때 였는데 이제 읽는다. 무엇을 읽는다 해서 타동사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별로 이런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읽는다를 어떻게 바꾸죠? 읽힌다. 뭐를 읽히죠? 책을 읽힙니다. 누구에게 읽히는 거죠? 네, 철수에게 읽히는 거예요. 누가 읽히죠? 새로 만들어져야죠. 주어 선생님이 읽힙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뭐가 됐어요? 예, 부사어가 됐고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되고 새로운 주어는 만들어지고 타동사인 읽는다는 뭐가 된다고요? 예, 사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 목적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사동문은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중의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의성을 갖는데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은 뭐냐? 직접사동은 사동의 주체, 즉 주어가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는 거. 즉 무슨 말이냐?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하는 거란 얘기예요. 직접 하는 거.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자, 라고 했을 때, 자, 어머니가 약 먹자, 입 벌려. 그리고 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에다 개가지고 먹으라고 입에다 넣어줄 수 있죠. 그게 먹이는 거죠. 엄마가 직접 행위를 하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 사동이라고 해요. 그쵸? 직접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직접 사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한테 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먹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 행위를 엄마가 하지 않고 아이에게 시키는 거죠. 이럴 때는 간접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요 간접사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아이에게 약을 먹으라고 시켰다. 이렇게 하면 간접사동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문장에서 단지 요렇게만 써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만 써놓고 있으면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야. 엄마가 직접 먹이는 거, 먹으라고 시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사동에서는 이중적인 중의성을 나타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접사동 같은 경우 사동의 주체가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뭐를 통해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뭐 하라고? 간접적으로 시키는 거야. 간접적으로 시키는 거.
시키는 것. 자, 뭐 여기서 구별을 해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자, 아이한테 젖을 주고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젖을 물리는 거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직접 사동이 되겠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는 거, 자, 이렇게 통사적인 사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직접 사동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모두 간접 사동이에요. 읽게 하는 거예요. 읽으라고. 직접 읽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양말을 신겼다 그랬어요. 신겼다.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 먹였다고 똑같이 아기가 어리면 직접 신겨주는 거죠. 직접 사동도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조금만 크면 양말을 주고 양말을 신으라고 시켰다 의미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간접 사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중사동. 아까 피동은 뭐라 그랬죠? 쓰는 순간 오답이다, 틀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동은 이중사동을 가끔씩 때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요거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네. 가능하다. 자, 세우다 같은 거. 자, 건물을 세우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원래는 건물을 세우다. 건물이 서다죠. 서다. 그렇죠. 건물이 서다예요. 여기에다가 이를 붙이는 거예요. 세다 그러면 서다가 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러면 세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다는 어떻게 분석하냐? 서다에다가 이가 들어가 있고 우가 들어가 있고 종결음이 다가 들어가 있는 형태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다? 이. 자, 다시. 네. 아이고. 그냥 합시다. 아이고. 그런데 요것과 요것. 자, 피동전미사가 지금 두 군데 쓰였죠. 그래서 이중사동입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재우다 그랬을 때 기본형 뭐야? 자다죠, 자다. 자다에다가 뭐가 붙었어? 네, 이가 하나가 더 붙은 거고 뭐가 더 붙어요? 우가 하나가 더 붙은 거고 마지막에 다의 형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와 우 이중사동이 쓰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차다. 물이 차다. 물이 채다였다가 채우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쓰다였다가 네, 시다였다가 시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중사동 이해됐나요? 자, 이중사동은 쓰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많이 세고 있습니다. 밤을 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밤 새죠? 밤을 새다. 그런데 이거 노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부적절한 사동 표현이에요. 잘못 쓰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시키다를 남용하는 경우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잘 써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고 하죠. 그 노래 가사 같은데요. 자, 소개시켜줘 또는 내가 멋진 남자 소개시켜 줄게 라고 많이 하죠. 자, 소개시켜줘. 요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시키다는 것은 아까 무슨 뜻이죠? 뭐뭐 하게 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게 해줘 이런 의미예요. 소개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해 줄게 라고 해야겠죠. 소개해줘. 소개해줘 또는 소개해 줄게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요런 예들이 또 있어요. 에어컨을 가동시키다. 자, 시키는 거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가동하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길을 헤매이다. 이거는 헤매이는 게 아니라 헤매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 표현의 효과가 뭐냐? 자, 요거는 사동 표현의 효과가 아니라 비동 표현의 효과예요. 비동 표현의 효과예요. 그러면 사동 표현의 효과는 뭐가 있느냐면 이런 거. 엄마가 아침밥을 꼭 먹인다. 자, 너 왜 이렇게 지각했어? 엄마가 아침밥을 꼭 먹였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자, 책임을 어떤 행위의 원인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귀속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은 책임에서 살짝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부를 시킨다. 자, 시킨다라고 쓰죠. 그러면 권력관계, 위계관계가 어디에 있어요? 힘센 사람이 시키는 거잖아. 그치? 위계를 표현할 때 씁니다. 또는 문 닫아 하면 좀 너무 직설적이니까 문 좀 닫게 해. 뭐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것. 네, 완곡한 표현을 할 때 피동 표현을, 아니 사동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켰다. 뭐 사고가 도로를 마비시켰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동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동 표현 모두 마치겠습니다.